나는 중학생 아들의 엄마다. 내 아들이 2년 전 여중생의 거짓말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렸다. 사건은 단순했다. 같은 반 여학생이 아들이 화장실에서 자기를 훔쳐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들은 결백을 외쳤지만 학교는 여자아이 말만 믿었다. 심지어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학폭위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출석정지 5일의 특별교육 이수까지 내렸다. 아들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는 교사들은 아들을 죄인처럼 대했고 아이들은 아들을 변태라고 수군댔다. 결국 아들은 전학까지 가야 했다. 14살짜리 아이의 학교 생활이 그렇게 무너졌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하냐고 물었다. 남자의 친구들이 탄원서를 써줬다. 하지만 여학생들의 눈빛은 이미 아들을 변태로 낙인 찍고 있었다. 선생님들조차도 함구하는 듯했지만 아이를 대할 때는 아주 차갑게 냉소적으로 대하며 범죄자 취급하며 멀리했다.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어른들이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쪽 말만 믿고 내 아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도 피해자를 하나 만들고 가겠다는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여 결국 우리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치욕적인 시간이 지나고서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학생이 4차례나 진술을 바꾼 점을 지적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훔쳐봤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들이라고 특정했다. 심지어 범인이 마스크를 썼다고 했는데 아들은 그날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다. 결정적인 것은 CCTV였다. 화장실을 나오는 순간 한 남학생의 인생을 끝장내고자 신고하러 나오는 그 여학생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웃음을 지으며 나오는 장면이었다. 그 섬뜩한 장면은 우리 가족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재판부는 결국 남자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치우는 소리를 여학생이 옆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는 소리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래서 아들의 징계는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이미 2년 동안 아들은 낙인 속에서 학교 생활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웃음을 잃었다. 더 분노스러운 건 이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하며 한 남학생을 희생양으로 만든 장학사가 승진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책임져야 할 교장은 떠났고 이 사건을 책임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나는 이 현실이 너무 두렵다. 단순한 말 한마디로 한 남학생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나라. 모든 친구들과 인연을 끊지 않는 한국 꼬리표는 소문에 소문을 물어 평생 따라붙을 것이다. 확인 절차도 없이 여자의 증언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 나라. 무죄가 밝혀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내 아들은 그 시간 동안 극단적 선택을 떠올릴 만큼 고통을 호소했다. 무고는 자칫하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기였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경험이 단지 한 여학생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자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말이 곧 사실이 되고 그 말 하나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다. 신고라는 행위가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기로 학습되는 것이다. 자기 말이 진실이 되고 법적 근거가 되며 상대를 짓밟을 수 있다는 경험을 어려서부터 체득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제도가 잘못된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여성의 대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한다. 나는 그래서 절망한다. 내 아들의 사건은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무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자아이들조차 너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남학생과 그 가족은 평생 상처를 짊어진다. 그런데도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다. 오히려 교내 성범죄를 엄벌했다며 승진과 보상이 돌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다.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무고는 무기가 되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여자들이 그것을 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방치하는 순간 이 나라는 이미 끝장난 것이다.